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손에 쥔 황제가 매일 밤 끝없는 압박감에 짓눌려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안내서를 써야만 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바로 그 남자의 이야기, 혼돈의 한가운데서 평온을 찾아 헤맸던 한 황제의 비밀스러운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의 정수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바로 거기에 진짜 힘이 있다는 생각.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은 정말이지 거대한 모순덩어리였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매일 밤 자신에게 글을 썼던 한 명의 인간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겉모습과 속마음의 차이, 이 간극이 바로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래 그는요, 철학을 공부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삶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로마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한복판으로 절대 권력의 자리로 밀어 넣어버렸죠. 그의 통치 기간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쪽 국경에서는 파르티아와 전쟁이 터지고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이 쉴 새 없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제국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한 역병이 창궐했고요. 심지어 가장 믿었던 부하장군마저 반란을 일으켰죠. 이 모든 재앙이 거의 동시에 한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던 겁니다. 이런 극한의 혼란 속에서 마르쿠스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습관을 만들었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인간 한 명이 이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대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그가 남긴 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상록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요, 사실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어질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가 자기 자신에게 쓴 일종의 생존 매뉴얼 같은 거였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오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훈련시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글이 쓰인 장소예요. 이렇게나 고요하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아늑한 서재가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치열한 전쟁터의 막산에서 쓰였다는 거죠.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의 글 한 구절 한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절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에서 우리가 당장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볼까요? 그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그냥 몸을 깨우는 알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벌어질 수많은 전투에 맞서기 위해 정신을 무장시키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그는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 운동을 했어요. 오늘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내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라고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외부 사건일 뿐 내 마음의 평화를 망가뜨릴 순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바로 사건과 나의 판단을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와, 이건 진짜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판단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 사건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 자, 이제 마르쿠스가 평생 의지했던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표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나에 대한 평판, 경제 상황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딱 하나, 바로 나의 판단, 의도, 반응, 즉 나의 내면 세계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경험 전체를 만들어내는 건 이 내면 세계고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라는 걸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황제의 치열한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무려 19년 동안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 제국을 이끌었어요. 그의 철학은 평화로운 서재에서 나온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피와 땀이 밴 생존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지혜를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아침에 오늘 하루의 목적을 생각하며 마음의 틀을 짜고. 둘째,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고 오직 내 생각과 행동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 결국 이 모든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잠시 세상 탓, 남 탓을 멈추고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각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